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공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팔정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팔정도의 이제 처음 시작이 그 바른 견해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불교는 한마디로 사성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사성제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데, 팔정도 속에 처음이 이제 바른견해인데, 바른견해는 또 사성제에 대한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성제 속에 또 도성제가 팔정도고, 그래서 사성제 속에 팔정도가 들어있고 팔정도 속에 사성제가 들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는 뭐 사성제 팔정도 중에 뭐라고 해도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행 방법론에서 좀 초점을 맞출 때는 이제 팔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불교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제 사성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불교는 팔정도다 또는 사성제 팔정도인데,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불교를 공부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괴로움의 소멸에 있잖아요, 그죠? 괴로움을 이제 우리가 존재가 겪고 있는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 괴로움에서 이제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나서 괴로움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다르게 또 바라보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내가 있으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불교는 한마디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또 괴로움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괴로움은 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이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팔정도의 시작이 바른견해고, 이 바른견해는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인데, 이 사성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가 이제 부처님의 수행 여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이 존재의 실상을 정확히 깨뚫어 보시고, 존재 실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좀 뭔가 불만족스러운 부분, 결함,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바른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작점이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라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나라고 생각할 때는 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영혼 불멸하는 내 안에 뭔가 고정적인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보통은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다 뭐 영혼이 있다, 또는 진화가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자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하나의 개념일 뿐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마디로 말해서 5가지의 어떤 작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예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우리 몸과 마음 또는 물질과 정신의 어떤 결합이고, 이 정신작용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바라보면 느낌과 인식과 또 이제 형성, 이건 심리작용들의 모임인데요.
이 형성하고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에 우리가 막연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먼저 이해해야 그 존재에게 일어나는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런 거를 이해해야 거기서 그런 과정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괴로움에 대해서 이제 괴로움이나 그 괴로움의 소멸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후에 당신이 깨달으면 눈으로 이래 보니까 이 존재라고 하는 거는 실제 어떤 고정된 뭔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어떤 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그런 정신작용이 어우러져서 어떤 작동되고 있는 그런 모습일 뿐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유단니까에 보면 자기 존재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기 존재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취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무덕이라는 것이 그것에 대한 대답이다. 이런 경전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다섯 무덕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게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절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경전 중에 하나가 반야신경이죠, 그죠? 그 반야신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색적시공, 공적시색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 수상행식, 역부여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사실 반야신경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함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그걸 깨뚫어 보면 뭐 도일체고에 간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온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거나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근데 초기 경전에는 보면은 그 상유다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우리가 지금 번역된 게 한 6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중에 3권인가가 오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오온에 대한 설명이 많고 그게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의 실상,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실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이제 이런 좀 바른 견해나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그러니까 무덕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좀 더 줄여서 말하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앞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물질과 정신, 우리가 정신은 또 어떻게 좀 나눌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특히 물질과 의식 무덕이라고 하는 이 2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뭐 또 다음 시간부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 듣는 그런 용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오온, 그걸 이제 강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제 강묵스님과 대림스님이 번역하기로는 무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 뜻이 이제 빨리어로는 칸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중국에서 이제 모일 온자로 썼죠. 뭔가 모여있는 그 뜻을 가진 온을 썼는데 이걸 왜 무덕이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내 몸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육신을 있고, 그죠? 이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신작용, 이 두 가지가 이제 실제 그거밖에 없다고 보신 거예요. 이거를 제외한 다른 건 없다고 보신 거죠. 우리가 뭐 이거 외에도 뭔가 뒤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화라든가 자아라든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거는 그냥 관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물질과 정신이 그냥 이렇게 서로 조건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정신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상, 행식, 느낌과 인식과 이제 형성 무더기, 그리고 의식,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왜 무더기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들이 내 몸을 생각할 때 현재 이 몸도 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어릴 때 내 몸의 모습, 그죠? 어릴 때 내 몸,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는 몸, 이런 것도 다 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내 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쭉 변해 오던 그 모든 걸 총체적으로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섯 무더기라고 표현한 것들은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이게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후보 5가지를 드러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몸이잖아요, 그죠? 이 몸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내 생각, 의식 또는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보통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를 수상행식이라고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이 몸뿐만 아니라 과거의 몸이든 현재의 몸이든 미래의 몸이든, 또 내 몸이 좀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좀 얼굴도 뽀송뽀송하고 이럴 때 하고 좀 거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아주 그 뭐랄까 가까이 있는 물질도 있고 멀리 있는 물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물질 무더기라는 표현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기억 같은 걸 또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억도 현재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걸 다 끄집어내서 내가 어릴 때 뭘 했고 이런 걸 가지고 그게 나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물질, 느낌, 인식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에 무더기란 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비구들이여,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이거는 이제 내 몸, 나한테, 저도 몸이 이게 물질이지만 또 밖에 있는 여러분들도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팎에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거칠든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런 것들을 전부 물질 무더기라고 한다. 특히 한 개인에게 이야기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나라고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무더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물질, 느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질 무더기, 느낌 무더기, 인식 무더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무더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뭐를 나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돌아보면 내 몸, 그리고 이제 내가 행복하거나 뭐 괴롭거나 이럴 때 그거를 느끼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또 나라고 생각하거나, 또 관념적인 거,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이제 이게 나야 이렇게 뭔가 개념을 만든 다음에 그 개념을 나와 동일시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또 인식 무더기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건 뭐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개요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게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막 기쁘고 울부짖고 추울 땐 춥다 하고 더우면 덥다 하고 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화두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감정, 희노애락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심리 상태를 나라고 생각해요. 그걸 형성무도 행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뭔가 대상을 아는 이게 바로 나다. 아는 놈 이게 바로 나라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들을 이렇게 5가지를 끄집어내서 보통 이제 나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물질의 총집합이나 느낌이라든가 과거부터 우리가 느껴오던 느낌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또는 그런 심리작용들, 그러니까 또 우리 의식 이런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것,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이런 것들의 결합인데 그런 것 중에 한 가지를 보통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보신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막연히 나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좀 깊이 거의 실상을 들여다 보니까 결국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질이나 느낌이나 인식이나 그 심리작용들이나 의식이나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의 결합을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5무더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 5무더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차차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우선에 물질무더기하고 의식무더기라는 이 2개에 대해서 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질무더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건 말 그대로 물질의 집합이니까 물질이고 본질은 물질이고 그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느낌과 인식과 심리작용 그다음 의식무더기 요거를 총체적으로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은 다른 말로 하면 비물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정신작용은 2가지로 또 약간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은 의식하고 마음 이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마음과 마음에 속한 거 그래가지고 이걸 번역할 때 마음부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한자로는 심소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지금 불자님들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그걸 이제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딱 파악하는 저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아는 이 작용을 할 때 딱 아는 거는 그냥 의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마음이라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데 옷은 어떻게 입었고 또 그 볼 때 내가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저 사람은 얼굴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이런 걸 분별하는 거는 그냥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대상을 분별하는 것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것을 심리작용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걸 마음부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을 아는 작용에서 단순히 그냥 저기 뭐가 있다가 아니라 머리 모양은 어떻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저 사람을 봤을 때 내가 행복한지 괴로운지 첫째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런 거를 굳이 이야기하면 느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대상은 저분은 여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꼬리표 이제 태그를 붙이는 거죠. 이름을 붙이는 거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은 인식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뭐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이고 저 보면서 집착이 일어나고 또 화가 나고 뭐 이런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건 심리작용들의 작용인데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만 실제 이게 작동될 때는 한꺼번에 작동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 걸어갈 때 머리가 중심이 돼서 이래 머리가 이제 작용을 하면서 손발, 다리가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한꺼번에 작용하는데 내가 설명을 할 때는
머리 이제 뇌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손의 근육과 발의 근육이 움직여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 정신작용은 하나로 작용합니다. 작용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부처님께서는 이걸 좀 더 이제 엄밀하게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보니까 여기는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건 의식이고 그 의식 작용을 도와서 느끼기도 하고 그 이름도 붙이고 그것에 좋다 싫다 이런 그 감정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심리작용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마치 내가 머리가 있는데 손발 다리가 있다고 몸통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수상행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요거는 다 원래 원어가 이제 마음을 찢다라고 한다면 빨리를 찢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한다면 이 zet다시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심리작용 또는 마음 부수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원래 뜻이 마음에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분리된 게 아니라 마음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할 때 같이 이래 작용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마음 또는 정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느끼는 작용을 하는 것, 또 뭐 대상에 이름을 붙인 작용, 좋다 싫다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뭔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 의식이 주도자예요. 중심이 되는 거고 이 수상행은 도와주는 이 의식에 속한 마음에 속해서 이 작용을 뭔가 분별작용, 대상을 분별하고 아는 걸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여러분 이제 경전이나 뭐 불교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나 의식 이건 제가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마음 부수라는 개념이 오온으로 따지면 물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행식은 정신 또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에서 특히나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을 도와주는 심리작용으로 본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 부수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과 마음을 도와주는 심리작용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심리작용은 마음에 속한 거니까 마음하고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마음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고 대상이나 뭐 대상도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마음이 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날 전통적인 주석서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의식은 왕으로 비유를 하고 주인같이 주도자 같은 역할을 하고 수상행은 그거를 도와주는 신하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움직이면 수상행은 자연히 따라오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마음이다 의식이다 할 때는 그러니까 마음은 사실 홀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수상행이 항상 같이 있는 요 수상행식 요 네 가지 합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심리 작용은 하나하나 따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물질과 정신이고 이 정신은 수상행식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조금 더 다른 용어로 하자면 수상행은 마음부수 또는 심리작용이라 이야기하고 의식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하나로 움직이는 거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존재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과 이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 정신작용이 계속 이렇게 조건에 따라 이렇게 작동하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마음을 좀 불교 공부에서 마음을 중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몸이 뭔가 판단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질이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몸이 뭔가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 몸이 그걸 감지하긴 하지만 이것이 아픈 거다, 저거는 뭐 뜨거운 거다, 차가운 거다 이렇게 그거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는 마음 의식이나 마음이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대상과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그게 대상이 우리에게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이 지금 물이 나보고 이건 차가운 거라고 자기가 막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내 몸의 감각을 통해서 이게 차다고 인식하고 이걸 차다고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보다는 이 마음이 이제 결국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되게 소중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상이 우리를 괴롭힌다기보다는 그 대상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분별하고 이해하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행복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실제 마음이 뭐 세상을 만든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거 세상을 만들어낸다기보다 이 세상과 접촉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이 대상을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그 분별하는 마음에 내가 욕심이 있거나 화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없는 마음이면 괴로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분별하냐에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되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행불행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제일 기본이 되는 물질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물질은 뭐를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느냐 하면 빨리어로 이게 루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뜻이 뭐냐면 변형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변형이 된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눌러도 변형되고 외부의 자극이 닿으면 변형이 되고 또 온도에 의해서 변형되기도 하고 그죠? 열에 의해서 변형되기도 하고 항상 물질은 어떤 형체가 있습니다. 형체가 있고 그것이 외부의 어떤 열이라든가 뭐 열 또는 뭐 자극 이런 거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요. 우리가 날씨에 의해서도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잘 먹을 때하고 안 먹을 때 몸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형체, 그 물질 자체에 변형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건 형체가 있어요. 그 형체가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변형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물질은 이제 그 형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제약이나 이런 걸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감옥에 가다 놓으면 몸은 못 움직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이 몸은 그렇게 제약을 받게 돼요.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형체가 있고 변형되는 특징을 가진 것은 다 물질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물질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물질은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 기본적인 어떤 구성 요소인 근본 물질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이 근본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파생된 물질이라는 거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이 근본 물질은 마치 이런 거예요. 찰흙이 있잖아요. 그죠? 찰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마음껏 빚으면 이거 찰흙으로 뭐 눈도 만들 수 있고 코도 만들 수 있고 귀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물질의 아주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근본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눈, 귀, 코 뭐 이런 것들은 파생된 물질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물질을 보면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실상이라고 하는 실제 모습을 가지고 그 물질을 분류를 하는 작업을 이제 부처님께서 그거의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분류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결국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깨닫고 나서 이래 보니까 중생들한테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집착 때문이라는 거죠. 달에. 뭔가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그 집착의 대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이 우리 집착의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걸 집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별되는 대상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제일 우리가 집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몸, 그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제일 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내 몸에 대한 집착도 강할 거고,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견해, 내 보통 우리 내 생각에 대한 집착도 되게 강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정신에 대한 집착인데, 일단 물질에 대한 집착 중에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이 제일 강한데, 이 몸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부처님께서 깊이 한 걸음 더 가서 들여다보니까, 영어에서 인사이트란 말 들어봤죠, 그죠? 인사이트란 말은 안으로 들어가서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난 이 몸의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이 몸이라는 것은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이 잠시 모였다가 어떤 조건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일 뿐이더라.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몸이라는 게 영원하거나 여기에 내가 집착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 몸이라는 게 내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수레라는 게 있으면 그 수레는 사실 여러 가지 부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그냥 수레라고 이름 붙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제로 보면 여러 부속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근본 물질과 이런 파생된 물질이 그냥 잠시 모여 있다가 흩어지는 것 뿐이구나. 이렇게 알면 우리 몸을 적절하게 활용하다가 수행에 잘 활용하다가 이제 인연이 닿으면 그냥 마음을 놓고 이렇게 떠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몸을 계속 우리가 애착하고 못 놓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몸이라는 것 물질의 본질이 나라고 하는 특히 이제 우리가 외부 물질도 그렇지만 이 나라고 하는 물질의 본질은 이러한 근본 물질, 네 가지 근본 물질과 그 파생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거는 이 분류의 기준은 우리가 과학에서도 저도 뭐 옛날에 세속에서 과학을 했지만 과학의 기준, 과학자들이 분류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 세상은 뭐로 돼 있고 뭐로 돼 있고 이런 걸 분류하는 걸 좋아하는데 부처님은 이 분류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과학자가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분류를 하겠어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분류를 기준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분류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건 학문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걸 분류함으로써 오히려 내 괴로움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분류할 때 일단 근본 물질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는 파생된 물질을 분류할 때는 우리 의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결국은 마음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이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의식이 어떻게 작동되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우리 의식이 오감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오감이 일어나게 하는 기본 그게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거고 그거의 대상이 색성, 향, 미, 촉이잖아요. 형색, 소리, 냄새, 맛.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이 파생된 물질은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분류는 얼마든지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뭐 기준만 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훨씬 더 세세하게 분류도 할 수 있고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괴로움을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애착을 떼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다는 그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근본 물질은 뭐로 이야기하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수, 화풍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보세요. 이 세상에 이래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에 지구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튼튼한 토대가 되면서 단단하게 내가 이제 머물 수 있는 건 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생명체는 또 물이 있어야 또 살아갈 수 있고, 또 태양이라는 이런 열이 없으면 또 살기 어렵죠. 그리고 또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아마 고대인들도 그런 거를 이 세상에서 이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로 생각했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체, 액체, 기체, 뭐 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보면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대가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뼈가 있고 이 머리도 있고 살도 있고 살갗 이런 것들, 근육 이런 것들은 좀 단단하게 우리 몸을 좀 구성하는 그런 요소니까 이렇게 견고하게 우리 몸에서도 또는 이 세상에서 견고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땅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액체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런 거는 물이나 액체로 나타나는 것은 물의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어떤 물질이든 간에 만졌을 때 우리가 그거에 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거나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불의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는 그 공기도 있고, 그 공기가 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바람의 요소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 그다음 그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가 결합된 것일 뿐이다. 그런 것이 결합돼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 몸은 내 몸, 내 거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그 우리가 이 몸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내 거라고 보면 집착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런 그 요소들의 4가지 4대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면 좀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다 이 4가지 요소의 결합이다.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이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땅의 요소는 고체의 특징이 있는 물질을 땅의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단단하고 견고한 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머리털, 몸털, 뭐 머리털 이것도 이제 단단함에 좀 속하는 몸털이라든가 우리 살갗, 힘줄, 뼈, 골수, 콩팥 뭐 이런 것들은 다 땅의 요소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눈물이나 콧물, 뭐 담즙, 가래, 고름, 피땀, 국기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 액체 형태로 된 거는 다 뭐로 본다고요? 물의 요소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뜨겁거나 차가운 이런 열감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불의 요소라고 보는 거. 우리 몸에도 이 열이 없으면은 죽잖아요, 그죠? 우리 몸은 체온이 어느 정도 유지가 안 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온도가 체온이 35도 밑으로 가면 저체온증이라 그래서 사실 생명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열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공기를 마시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가 이제 들숨, 날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들숨, 날숨도 바람의 요소로 봅니다. 이게 또 이제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것도 바람으로 보고, 이 그러니까 기체도 바람의 요소로 보기도 하지만 그 기체의 특징이 움직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것도 바람의 요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전에 보면 이렇게 머리털, 몸털, 뭐 이빨, 살갗 등 딱딱하고 견고하며 어벌 조건으로 생긴 건 내적인 땅의 요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요즘 말로 하면 뭐에 생기면 유전자가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생명체가 가지고, 불교에서는 이걸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이 몸은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이런 거는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음식 뭐 먹고 이런 거지만, 원래 우리 몸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업의 조건으로.
업이 만든다가 아니라 업을 조건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철, 구리, 바위 뭐 이런 것들은 외적인 땅의 요소라고 하고 이런 생명체에게 있는 물질은 내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눈물, 기름기, 침, 콧물, 관절알이, 오줌 뭐 이런 것들은 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내적인 땅의 물의 요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물은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런 거는 외적인 물의 요소.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물질은 조금 다른 거예요. 생명체에게 있는 것과 생명이 아닌 데 있는 거는 조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불의 요소도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이나 타는 열, 소화열, 이런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플 때 열 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내적인 열의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모닥불 뭐 이런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은 외적인 불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덜숨, 날숨, 뭐 트림, 방귀 뭐 이런 것들은 그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고 장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다 바람의 요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의 요소는 이제 기체의 특징도 있지만 움직임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람의 요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든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다. 어떤 물질이라도 보통 이런 것들에 결합돼서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찰흙이 있으면 찰흙이 이제 그 단단한 것도 있고 여기 물이 좀 범벅되어 있고 또 열이 있어야 이게 좀 몰랑몰랑해지겠죠. 그죠? 그러고 이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야 이걸 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사람 존재의 몸이나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형성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을 근본 물질이라고 한다. 근데 이 근본 물질도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떤 인연이 됐을 때 이런 우리 몸에서 있는 뼈도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땅의 요소이긴 하지만 이게 형성됐다가 또 인연이 닿으면 또 사라지는 이런 것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 4대는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몸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게 다 4대입니다. 우리가 색성, 향, 미, 촉 할 때 촉이 있잖아요. 그죠? 감촉. 여러분이 뭘 만진다고 할 때 이 손을 우리가 이제 만져서 내가 지금 이걸 만져보니까 이게 좀 단단해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이 단단하게 느껴지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요소라고. 이게 일종의 땅의 요소고요. 이걸 만졌는데 내가 물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건 뭐겠어요? 예? 물의 요소고. 그리고 이걸 만졌을 때 차게 약간 차요. 그러면 이거는 불의 요소예요. 그리고 이걸 움직임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는 바람의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몸이라는 감각을 이용해서 아는 것들은 사실은 4대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 몸의 감각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 4대 요소를 4대 중에 한 가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악수를 했을 때 뭐 따뜻함을 느끼는 이건 뭘 느끼는 거겠어요? 불의 요소입니다. 부드러움을 느껴요. 부드럽고 뭐 거칠고 이런 건 땅의 요소의 특징이거든요. 단단한 것들이 보통 이제 부드럽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뭔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싹 불면서 여기 뭐 시원한 걸 느끼기도 뭔가 바람이 움직임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건 또 바람의 요소를 느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을 들고 움직이고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바람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우리 몸의 감각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4대는 몸의 감각과 관계 있어요. 이 몸의 구성 요소도 관계 있지만 그 몸의 감각을 통해서 아는 건 다 4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물질을 이해할 때 이 물질은 4가지 기본 물질로 일단은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어떤 기본적이고 이런 것들을 잘 또 이렇게 이게 인연에 의해서 좀 더 결합하면 또 이제 눈도 만들어지고 귀도 만들어지고 이런 이제 형태가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